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는 오늘 안 나오셨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서요. 네. 여기저기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근데 이게 안 나오실 때 이게 전화 연결하는 패턴을 보면 날씨가 추울 때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또 날씨 따뜻해지면 따뜻할 때도 안 나올까요? 여기저기 우리 맹송 기상 찾는 칼럼니스트를 곳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예. 예. 그래도 저희 거는 빠짐없이 오늘 전화 연결로 함께 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첫 소식 우리 어제 아까죠. 아까 우리 오프닝 멘트 때도 얘기 나눴던 얘기인데 와, 어제는 정말 완연한 봄이었던 것 같아요. 막 맞아요. 경량 패딩 입고 네. 그것도 더워서 좀 손에 걸치고 맞아요. 나들이 하기 너무 좋은 예. 날씨긴 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많이 따뜻했어요. 예. 그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갔고요. 남부지방으로는 15도, 그리고 일부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 일부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15도도 웃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아마 3월 한 중순까지는 그렇지만 3월 달에 나타나야 될 봄 날씨였음을 명확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는 5도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사실 오늘 이제 아침 추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침 정도면 사실 이맘때 느낄 수 있는 추위였는데 문제는 어제 온탕을 한번 갔다 오고 났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적으로 오늘 아침 추위가 굉장히 또 낯설고 당황스럽고 춥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뉴스에서 또 이번 주부터 춥다고 하니까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옷차림을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로 미리 봤죠. 어떤 옷차림을 하고 보이십니까? 왔는지. 오늘 그 목볼라. 주제하고 또 관련한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예. 진짜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강원 중부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기준 자체가 영하 12도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는 게 이제 또 이맘때 한파특보인데 예. 실제 그 영하 12도 이하인 상태가 오늘은 이제 나타나지는 않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좀 기온이 쭉쭉쭉쭉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떨어진 상태가 좀 오랫동안 좀 이어지는 패턴이 이어지게 되면 예. 한파특보도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좀 살펴보니까 뭐 서울이나 경기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0도 살짝 그냥 밑도는 이맘때 추위지만 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에 이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있고 낮에는 확실히 찬바람도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낮에는 영상권의 기온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번 주 내내 낮 동안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기온 오늘 춥게 느껴지시는 분 많습니다. 코끝이 시려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 근데 방금 우리 맹송 씨 얘기한 것처럼 날씨가 이렇게 어제는 10도였다. 오늘은 영하권이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의류업계들 늘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국내 그래도 규모가 가장 큰 민간 기상 사업체에서 기상 컨설턴트로도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날씨 경영과 관련한 뭐 프로그램도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제 그 계신 분들에 대한 실무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예. 그래서 날씨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의류업계인데요. 의류업계는 실제 경기가 30%, 날씨가 70%로 날씨가 영업상무다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총틀어서 날씨 영향 당연히 받지만 날씨가 굉장히 절대적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날씨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는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도 겨울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옷차림이 오늘 어땠는지 날씨에 민감한 분들인지 그래서 좀 쳐다보게 된 건데 네. 영하 4도에서 영하 5도까지는 거의 모든 겨울옷 업체가 웃음 짓습니다. 네. 겨울옷 업체라고 하면은 가죽이나 무스탕을 만드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예. 뭐 패딩만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코트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업체가 웃음 짓지만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업체마다 미묘하게 표정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추우면 네, 두꺼운 스웨터는 영하 4도 무렵에서 가장 많이 팔려요. 예. 근데 가죽이나 무스탕, 오리털 파카 같은 경우에는 영하 8도에서 영하 10도, 그러니까 굉장히 기온이 낮게 떨어져야지만 잘 팔리는 거예요. 예. 근데 올해 겨울에는요, 초입에 굉장히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예. 근데 어때요?
별로 안 추웠거든요. 네. 실제로 상당히 따뜻했거든요. 예. 여기에 내수 침체의 이상 기후까지 겹치면서 패션 업계가 실적 부진을 나왔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근한 날씨 때문에 뭐 아우터, 코트 등이 안 팔렸는데 근데 이 의류들이 고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가의 상품이 제대로 안 팔리니까 타격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상칼럼니스트님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그 위에 무스탕 입으면 안 돼요? 그래 그렇지 보셨어요? 보통 추우면 술 윈윈할 패딩을 것 입죠. 같은데? 예. 무스탕은 좀 약간 멋내기용이기 때문에 안에를 너무 네. 두껍게 안 입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 어때요? 예. 개인차가 것 같긴 존재하느라는 한데, 거. 알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그 믿어야 돼 저희가. 네. 아니 근데 방금 소영 씨 얘기한 것처럼 이상 기후의 내수 침체까지 그래서 5만 원짜리 패딩 판매가 급증했다 뭐 이런 뉴스도 떴었어요. 맞아요. 음. 1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웃도어 수요는 늘었지만 겨울 신제품 상품들은 결국에 2월 상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업체들도 이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야 되니까 사실 막 울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예. 2024년 한국 패션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니까 약 50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두꺼운 뭐 스웨터 위에다가 뭐 무스탕 입으면 안 될까 뭐 우리는 그냥 이런 웃으면서 지나는 옷 고르기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사실 시장의 패션 규모가 50조 원이라고 하면 이게 패션 시장에서는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특히 겨울은 전통적으로 패션의 성수기로 꼽힙니다. 객단가가 높은 앞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패딩이나 니트류가 주로 팔리기 때문인데요. 전체 시장에 이게 무려 35%나 차지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17조 5천억 원을 듭니다. 우리는 만질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근데 겨울이 길어질수록 또 추워질수록 의류업계는 어때요? 살짝 미소 짓기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바뀐 것이 주로 장기 전망의 시즌별 사업 전략을 세우는 의류업계가 이 기상 상황에서 날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 아니 우리 그 뭐 옷 고르려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좀 약간 시즌을 좀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그쵸. 봄이면은 여름 옷이 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봄 옷 좀 하나 사야겠네라고 가면 다 없잖아요. 다 여름 옷으로 깔려 있고. 근데 요즘은 약간 좀 그런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의류업계는 특히 기온에 따라 상품을 기획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의류업체들은 기획 단계부터 보편적인 날씨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날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예 패션 온도계처럼 반응하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통 이제 스타 브랜드라고 하죠. 일명 패스트 패션. 예. 여기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예. 근데 가면은 그냥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가성비 좋고. 말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 백화점을 가면 그래도 세진만 기자님 저만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기상캐스터를 했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성행하지 않았을 때라서 백화점에서 옷을 빌려야 되는데 예. 오늘 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의상을 빌리려고 가니까 가을 옷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캐비넷에서는 기상캐스터들은 본인 옷들이 그 날의 날씨에 맞는 것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계절에 맞춘 일반적인 생산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패턴 자체의 변화 흐름이 빠르지가 않은 거죠.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패스트 패션 스파 브랜드는 월 단위, 빠르면 1, 2주 단위로 상품을 기획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기가 짧은 만큼 날씨 정보는 브랜드에 목숨을 쥐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략을 세우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날씨 요즘처럼 너무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기후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줄이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패션 업계의 일명 날씨 마케팅? 그러니까 일종의 앞서 말씀드린 편의점과 같이 예. 실시간에 변화하는 날씨에 맞게 옷의 그런 디자인이나 기획도 바뀐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예. 아니 그러면 그 의류 업계에서 이 기상 칼럼니스트 같은 전문가들을 좀 영입 안 합니까? 실제 그럽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대기과학 쪽을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한참 그 학문을 배우고 있는 이제 대학교 새내기 학생들에게 날씨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제 해봐라라고 했었을 때 참 안타까운 게 2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게 진짜 찐 실자 얘기인데. 하세요. 기상법을 입사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습학원의 과학 강사
정말 그 당시에 7, 8개밖에 되지 않았던 대기 관련 과학 그 학교들은 정말 이름을 거론하면 오늘 명문대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대기과학이라는 학문 자체에서 뻗쳐갈 수 있는 학문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런 대기업에서 날씨 리스크나 기후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각 전략팀의 예보관급의 예보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간 업체에다가 날씨 컨설팅을 목돈을 주고 의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기상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영입하자라고 해서 상당 부분 기상을 전공하신 분들이 직접 분석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예. 그만큼 기상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이제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의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요즘에 제 옷장에 진짜 완전 민소매 여름 옷이나 아예 두꺼운 패딩 겨울옷 빼고 나머지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언제 얇은 게 필요할지 맞아. 언제 두꺼운 게 필요할지 현명하시네요. 모르니까 그냥 두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절이 아니라 좀 날씨의 의류 우리가 옷을 선택하는데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소영 씨. 맞아요. 이제 옷장 정리를 사실 이제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쵸.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옷장을 늘려야 돼요. 맞아. 그죠? 옷장을 늘릴까요? 네. 과거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구분의 기준점이 됐던 게 계절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스타 브랜드처럼 월이나 1, 2주 단위로 맞추기는 사실상은 힘들기는 해요. 예. 근데 과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에서 봄, 초여름, 장마, 늦여름, 가을, 겨울 중에 6개로 세분화를 했고 여기에서 맞춰진 상품 출시와 시즌, 세일 등의 같은 그런 이제 행사 기간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이제 달라진 공통적인 좀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당장 2월 달만 봐도 백화점 업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매출 변동 극심하게 체감하고 있는데 근데 한편 또 반면으로 이틀 지나고 나서 엄청 추웠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2월로 해가지고 울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아야 됐던 할인 제품의 그런 패딩들이 오히려 2월 들어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2월달에 폭설을 동반한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까 패딩을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월 달에는 오히려 70에서 95%로 매출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늦장 한파 특수가 실제 실적 개선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됐지만 사실 단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늘 이럴 수도 없고 늘 이런 형태의 불안정함과 불확실성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편의점처럼 의류 카테고리 판매 계획을 기온을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방침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28도 이하일 때는 얇은 자켓류를 배치를 하고 29도에서 35도 기온이 높을 때는 냉감 소재. 그러니까 요즘에는 옷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원단에서도 기능성 소재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냉감 소재를 적용한 단품류 35도 이상일 때는 이제 소품, 뭐 양산 이런 아이템 같은 거 내세우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과거에는 이제 이런 계절별로 시즌별로 맡았던 그런 패턴의 전략에서 기온 맞춤형으로 유동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와 이제는 패션업계가 편의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도 약간 미세한 차이도 있겠어요. 지역마다도 좀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음. 아무래도 이제 중부지방,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파 같은 경우에도 중부지방에 뭐 혹독하게 닥치기도 하고 남부지방이지만, 근데 뭐 중부하고 남부 우리나라 뭐 땅이 좀 좁다라고는 하지만 확연히 좀 차이는 분명히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런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이번 주에 기간이 좀 길게 이어지는 한파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일주일 크게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일주일 정도의 그런 변동성까지 고려해서 지역까지 고려하는 거는 꼭 무리지 않을까. 그렇게 의류를 하다 보면 최진만 기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은 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피곤한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또 이제 패션업계의 날씨 경영 앞서도 뭐 잠깐 살짝 말씀 언급해 주셨는데 그 AI와 날씨 데이터를 접목한 게 참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런 AI와 접목하지 않는 게 없어요. 맞아요. 실제 AI의 날씨 데이터를 접목시켜서 패션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날씨 데이터가 이제는 단순한 기상 예보를 이제 넘어서 패션 산업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 브랜드는 AI를 활용을 해서 날씨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앞서 최수만 기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역별로도 맞춤형 의류를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는 날씨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아무래도 강화시켜 주겠죠.
그래서 실제 미국의 한 리테일러는 AI를 통해 기온 변화에 맞춰서 매장에 특정 의류를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겨울철 기온이 급락했을 때 패딩과 코트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매출을 10% 이상이나 끌어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핵심 기술인 AI는 패션 업계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왜 요즘에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냉장고 있잖아요. 앞으로 옷장도 좀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오늘 뭘 입고 가라 무슨 날씨 이렇게. 코디 좀 해주면 좋겠어. 갑자기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그죠? 아직 그런 건 없죠, 서영 씨? 한번 배달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계절이 아닌 날씨, 기후와 연관된 우리 또 패션 업계의 이런 현황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날씨 이야기 맹소영 컬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네, 아니 네. 근데 지금 문자가 이 새싹 문자 1680번님 새싹 문자인데 아까 소영 씨가 그랬잖아요. 20년 전이라고. 20년 전이면 몇 살이신지 아이, 이렇게 그런 문자 건 묻지 주셨거든요. 말자 우리.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나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곧 있으면 반 90이 됩니다. 많이 좋아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맹소영 컬럼니스트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